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용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쌤 저랑 커플룩이에요. 그러게요. 네,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황보미 아나운서가 좀 태닝을 하는 게 어떨까? 왜요? 두 분의 어떤 흑과 백 차이가 너무... 네. 그래도 저희의 그 케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케미를 할 시간을 안 줘. 아유, 케미 잘 맞다.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대 검색 포털 기업 네이버입니다. 1999년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창업 멤버들이 5년이 넘도록 준비한 끝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항해하다란 뜻의 내비게이트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를 붙여 인터넷을 항해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네이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설립 이후 과감한 M&A와 기술 투자로 성장한 네이버는 2000년 온라인 게임 업체 한게임과 검색 전문 회사 서치솔루션 등을 인수합병, 이름을 NHN으로 변경했는데요. 이후 통합 검색을 세계 최초로 출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검색 광고 모델을 선보였는가 하면 2011년 네이버 재팬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출시해 글로벌 메신저 기업으로도 성장했습니다. 2013년엔 한게임과 사업 분할을 해 NHN이 아닌 네이버로서 라인과 캠프 모바일 등 53개 종속회사를 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가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검색도 해야 되고 이메일도 써야 되고.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네. 딱 모바일 딱 켜서 네이버 화면부터 보고 네이버 시작하고 화면 보면서 황보미 검색 한번 하고. 해야죠. 스포츠 뭐 이런 걸 다 네이버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저는 재정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러실 그럴 거예요. 네. 우리 또 영훈 학생님도 얼마 전에는 다음에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컴퓨터를 켜서 네이버를 들어가서 다음을 검색해서 들어갔어요. 다음을 바로 주소를 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일상에 녹아들다 보니까 그냥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네이버 들어가서 다음을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상국이 형은요? 예, 네이버가 사실 근데 요즘에 너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의 노예가 됐다는 소리도 많이 있는데 갑자기요? 의식 있는 개그맨인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 일단 네이버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년간 2,597만 건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이 언급량은 넘어설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역대 최고 아닌가요? 역대 최고고 거의 뭐 100배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런 수치고요. 연관어를 보면 이제 출처라는 단어가 의외로 첫 번째 연관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이라든지 어떤 거를 따왔을 때 출처 네이버, 네이버 출처 이런 글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뉴스라는 연관어가 2위였는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읽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관련해가지고 뮤직이라든지 멜론 이런 것들 많이 검색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이디, 댓글 그 이후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블로그, 엠넷, 뭐 최신 버전 이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의외로 어떤 비번이라든지 아이디 찾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네이버의 채용은 정말 궁금해요. 네이버 채용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쌤? 그러니까 선호도가 되게 높죠.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구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네. 근데 네이버 다닌다고 있어 보이죠. 그 문과 채용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직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채용이 많은데 그 채용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 같은 거 30분 동안 진행을 해서 진짜 코딩 관련된 이력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폰팅이네요. 폰팅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필기 전형 시험 같은 걸 과거에 치를 때를 보면 아주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1교시 때는 공통 영역으로 자료 구조, 알고리즘, OS,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하고 비슷한 그런 필기 시험이 이루어지고 또 2교시 때는 또 알고리즘 코딩 관련된 시험도 봤었고 그 다음에 또 면접장 가서도 저 직무 관련된 경험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IT 기업의 특징이기도 한데 본인의 실력을 보는 전형이고 공채 의무가 많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전형의 프로세스가 조금씩 바뀌니까 가고 싶은 분들은 채용 정보를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이번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번에 고려대 학교를 갔거든요.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초록색 잔디밭, 초록색 자켓 보면 뭔가 생각나는 거 없나요? 그렇죠. 바로 초록 검색창 네이버입니다. 오늘의 주제 기업 네이버를 맞아서 오늘의 오프닝은 네이버에서 우리 취향 저격 검색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취향 저격을 검색하겠습니다. 자, 지난 검색어가 우리 지난 검색어가 궁금한데. 에이핑크 윤보미, 황보미 나이. 네, 이거 그만하고 그냥 바로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진짜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황보미 시고, 야. 네, 외국인과 또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오, 괜찮겠어요? 네, 아유, 뭐 저는 문제 없나요? 저는 뭐 원어민 Hello, 쓰는 거. so introduce yourself, please. I'm Patrick from New Zealand. Patrick from New Zealand, Yes. right? Do you know my name? I can't say it, but I My have name now. is Gray. Please remember me. What were you doing here? Just studying my lecture notes for my next class. 못 알아들었어, 지금. 다 알아듣지 않았어요? Okay. So, do you know some Korean 한국 words? 공통 웃음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Our topic is 인사동으로. neighbor. I haven't personally used Naver, but I do know it. What do you 안 써봤대요. use as a? Google. Why 구글 don't 쓴다고 you use? 하죠? Why don't you use? Yeah, neighbor. Most of the 왜 네이버 results 안 are in 쓰냐? Korean. Ah. I can't read it. My English limit here. 이번 시즌 좀 어때요? 좀 승률이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하려고. 본인이 좀 지원하려는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 과 살려서 홍보 직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쪽은 뭐 공모전이나 이런 거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포털 사이트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아, 네, 네이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양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중에 네. 어떤 거 좀 많이 쓰나요? 블로그에는 글도 쓰고 글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어떤 거 많이 하세요? 내용이? 게임이나 와인 리뷰 많이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지금 계절에 이 정도 네. 날씨에 정말 어울리는 와인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요즘 같은 날씨는 좀 쌀쌀해지니까 그렇죠. 레드 중에서도 좀 헤비한 품종인 말백이나 뭐 그런 뭐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대중적인 품종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까르베네 소비뇽은 좀 헤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미디엄 그렇죠. 쪽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아무래도 워낙 많이들 드시니까 편하게. 네. 저 좀 알죠? 네, 그러게요. 와인 한잔 하실까요? 네, 아니, 네. 다른 포털에 비해서 네. 네이버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특히 있을까요? 사람이 많다 보이니까 이렇게 더 많은 정보가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는 뭐예요? 리포트 작성이나 그런 거 하는 경우에는 학술 자료 등이 많이 필요한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학술 자료가 좀 한국에 한정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외국 학술 자료나 또는 뭐 아티클이나 저널 같은 것도 많이 떠서 그런 점에서 편리해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검색할 때는 구글보다 네이버가 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사용자층이 한국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국에 관련된 뭐 음식이나 뭐 레스토랑 그런 정보들을 얻을 때는 네이버가 좀 더 편리한. 본인한테 취업 기회가 왔어요. 근데 연봉이나 복지 수준이 다 똑같아요. 업무도 똑같고. 그러면 구글, 네이버, 카카오 셋 다 다닐 수 구글이요. 없어요. 구글. 이유는 뭘까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볼 때는 결국엔 브랜드 이미지로 선택을 하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나 그런 분야에 한정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함께 협력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경. 네. 네이버는 얼굴 보기 전에 폰팅을 먼저 한다고 카더라. 네, 이게 진짜로 폰팅을 먼저 한다더라고요. 입사 시험을 치를 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전화 면접을 먼저 통과해야지만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길지 않나요? 30분 동안. 그죠? 되게 긴 거죠. 그러니까 미천이 이게 바닥나 전화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짧게 그냥 인사하고 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왔던 질문들을 보면 OS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또 기본 컴퓨터
컴퓨터 공학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질문 받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본인이 했던 공학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의 배열, 리스트, 스택, 큐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냐 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IT 직군의 특징은 정말 본연의 실력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폰팅 하는 이 회사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7,606만 원입니다. 사원이 4,099만 원, 대리가 4,708만 원, 과장 5,532만 원. 부장이 되면 연봉이 확 뜁니다. 8,834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과장 이후에 이제 임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연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 하면 취준생한테는 거의 워너비 꿈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홍쌤 네이버 입사하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우선 네이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계열사라든가 협력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이 포털 플랫폼을 이제 운영 관리하는 네이버 계열사에 입사했던 재학생인데 학교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학점은 뭐 한 3점 중반. 그리고 전공은 이제 컴퓨터 공학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토익은 한 900 초반이었고 어학은 좀 높았어요. 한 7 정도 갖고 있었고 LG 계열에서 인턴을 좀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학교를 뛰어넘고 실력으로 취업이 됐던 학생이고 또 다른 학생은 이제 국승세단 그리고 이제 학점인데 굉장히 높았어요. 한 4점이 넘겼고 그다음에 토익도 한 900대. 원래는 전공이 하드웨어 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나 전자 이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왜 들어갈 수 있었냐면 그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통계 유전학이라고 해서 유전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데 그런 통계 유전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그다음에 그 구조를 잡는 코딩 업무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아주 특수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뚫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공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회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네이버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샵 세포조직, 샵 스피드입니다. 네, 네이버에는 그 조직부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뭐냐면 부서가 아닌 셀, 그리고 우리 세포 조직을 구성해 각 셀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사원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일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스피드가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급별로 찾아가서 막 결제받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걸 싹 다 없앤 거죠. 빨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IT 기업 같은 느낌도 팍팍 드는데요. 이외에도 IT 기업 네이버의 남다른 기업 문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책임 근무제라는 게 있는데요.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책임 예산제라는 게 좀 상당히 재밌는 그런 시스템인데 각 조직에 부여된 예산을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그런 조직에는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가는 거겠죠. 그 취업을 부탁해서도 취향적이 가장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이디어 리그라는 게 있는데 직원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고서 전 직원이 투표를 해가지고 1위 하는 팀은 그 리더로서 예산, 인력, 공간을 또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딱 내가지고 채택이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어떤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전 직원이 호칭이 아니라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좀 수평적인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오픈 캐리어 찬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와 좀 업무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타 부서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 밖에 뭐 휴가라든지 출장, 외근, 업무에 관한 결제 70%를 본인이 이제 승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리프레시 휴가비라고 해서 휴가를 사용한 만큼 또 휴가비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휴가를 많이 쓰면 또 거기에 돈을 줘요? 그러니까 휴가를 어느 정도 사용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뭐 남은 거는 이제 돈으로 준다든지 또 휴가를 떠난 사람한테는 휴가비를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옷도 수영복만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기안84 막 진짜
편안하게 슬리퍼 신고 다니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IT 기업답게 최상의 복지를 자랑하고 있고 그만큼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은 정말 일할 수 있는 재밌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네이버입니다. 네, 좋다. 그런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확실히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네이버가 이제는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만큼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자유로운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기업 문화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만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IT 서비스는 그냥 코딩 하나만으로 이게 실현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IT 벤처 기업들은 이제 또 젊은 사장들이 오너로 부임하고 있고 규모도 작으니까 또 IT 사업의 본질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아까 셀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 특유의 그런 유연한 근무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인재 찾아 산만리 샵 너를 보여줘입니다. 예, 네이버의 그 파트별 우리 리더가 가장 신경 쓰는 일이 인재를 찾는 거라고 합니다. 어딜 가나 인재가 없는지 찾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몰라도 일단 와서 배우면 된다는 약간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사실 네이버는 지원자들이 넘쳐날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인재를 찾아다니는 걸까요, 존쌤? 아무래도 IT 전문한 학생들을 뽑아가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국제적인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인재들을 모집하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뭐 관련 학회,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네이버 전단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나서서 인재를 찾아오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캠퍼스 핵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실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이고 역량 있는 예비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24시간 동안 참가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실제로 하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입사를 했을 때 선배들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참가자들이 여기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문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직접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도 문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내 IT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인재가 부족하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취준생들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IT 산업이 좀 야근이 많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좀 없다 보니까 끊임없는 리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좀 야근도 많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굉장히 홀대받았던 3D 업종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 수급이 녹록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공학도들은 학점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실력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기사 시험들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파트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가 뭐 좀 낮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오만 가지 것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학교는 아주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지방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과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인재인데 학교가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네이버에 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열어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삼성전자 SG군에 갈 거냐 네이버에 갈 거냐 이런 저울질을 해요. 근데 지금 삼성 뭘 하냐면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들을 미리 교육시키고 삼성전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미리 맛보게 해줘요. 네이버도 가만히 놔두면 인력들이 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기업이 이런 적극적인 채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임원 면접에서 몇 번 고배를 마시고 나니까 기업 최종 면접에서 어떠한 조건들이, 역량들이 많이 필요한지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중에서는 그냥 인성 면접이다라는 말만 많이 들었었거든요. 구체적인 조언을 좀 더 얻고 싶어요.
최종 면접에서 좀 몇 번 떨어져서 많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 최종 임원 면접 진짜 저 너무 떨릴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어필을 해야 될까요? 대학생들을 보면 그러니까 황보미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모도 예를 들어 뛰어나고 그다음에 언변도 좋고 통찰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 황보미 씨와 양상국 씨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인적성 시험이나 1차 면접장에서는 보미 씨가 상국 씨를 압도할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압도. 근데 이제 최종 면접장에 가면 보미 씨 저렇게 능력 있으면은 우리 회사 있다가 쟤 어디 몇 년 있다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야, 이 친구는 딱 보니까 뭐 여기 안심이 아니면 되나요? 그냥 끝이네.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런 거. 구직자들은 이게 최종이니까 나를 더 멋지게 포장해야지. 근데 보는 관점은 그 멋짐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있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문과이다 보니까 이커머스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약간 이과적인 부분, 뭐 통계나 수리 같은 지식이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가 보충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습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습득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내가 산업과학도라서 통계를 배우기는 했지만 통계학도들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서 높인다. 이런 건 괜찮은 건데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억을 만들면 이게 경쟁력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국 씨가 이제 와서 뭐 가수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성형수술 한다고 해봤자 훌륭한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조적인 느낌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배웠어. 그래서 나는 여기를 쓸 거야. 그런데 요즘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MD들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한 달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의 무기로 만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좀 상담을 받고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네이버 한번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IT 시장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유전공학과 바이오 산업과 더 융합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칩을 뭐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기기나 어떤 그 인터넷 기기에서 제 바이오리듬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추천하는 그런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의 좀 안 좋은 점은 뭐라고 봅니까? IT 시장이. 저도 지금 뭐 생물 인터넷 이런 걸 예를 들었지만 좀 보안 문제가 좀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네.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검색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올라오는지가 너무 궁금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박재정이라는 검색어가 올라왔는데 어디 방송에 그냥 박재정 씨가 나와서 검색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혹시 뭐 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좀 해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검색어 서비스를 보면서 트렌드를 빨리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체 융합 기술은 이제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이야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뭐 네이버가 뭐 전체적으로 해킹이 돼서 모든 회원들의 정보가 공개된다? 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검색 알고리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당연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개하는 순간 이제 데이터 조작은 더 많아질 거예요. 과연 이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정보가 진짜 순수한 그 데이터들의 결과물이냐. 포털 많이 검색하다 보면 이제는 좀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구직자들에게 강조하는 건 부가적인 정보들까지 다 모든 논리를 만들어서 답변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사원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근무 시간을 따라가는 게 저에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마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질문들은 좀 편하게 답변하시고 중요 이슈들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오늘 느낀 한 줄 평을 해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어떤 매력이죠? 네이버의 복잡한 채용 단계, 이 네이버의 나에 대한 검색에 대비하라. 네? 대비하라. 네? 네. 네이버라는 회사가 되게 국내 1위 최고의 검색 기업이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뭐야 하면서 앞을 봤는데
작가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네. 야, 저 미쳤다는 아, 거 이거 야심작이었는데 안 되겠네요. 작가님 표정이 부가 너무 설명을 싸웠어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 아, 될 부가 것 같아요. 설명이요? 네. 아니 그럼 한 줄 평이 아니잖아요. 이건 몇 줄 평이에요. 더 한 줄 복잡해졌네. 평은 그냥 한 줄 딱 하고 끝내는 건데 그걸 부가 설명을 하고 할 거면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게 낫지. 폰팅도 있고 다양한 뭐 시험도 있고 이게 채용 단계가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이 엔진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채용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이 검색에 비유를 해서 이 다양한 검색 과정에 대비를 해라라고 해야겠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취준생으로서 네 편집되겠네요. 자, 우리 홍쌤의 꿀팁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들어오는 조간신문의 일면을 보고 하루를 시작했고요. 저희 어머님은 TV를 켜고 나오는 아침 방송의 뉴스를 보고 하루를 시작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 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일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포털이죠. 이제 포털에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편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는 당연한 우리가 인터넷의 포털, 검색을 하는 기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과 언론의 기능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실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죠.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면 누군가는 또 피눈물을 흘리게 되듯이 포털에 올라가는 정보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책임감과 그런 직업감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셔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포털의 어떤 화려한 이미지 한국의 구글? 나 구글 가고 싶어. 구글은 못 가니까 네이버 가야지.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멘트는 취준생이 아니더라도 꼭 알아야 될 상식이라고 할까요? 정보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